굉장히 문화가 다양하고 유럽 문화의 특징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커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마다 커피를 받아들이는 경로, 그 다음에 발전하는 과정, 그 다음에 커피 문화에 기여하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우선 음료를 아주 잘 개발했고, 그 다음에 카페 문화가 상당히 발전해서 카페의 성체라고 하는 도시, 그곳이 비인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커피가 전해지는 과정은 아주 전설적인 얘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83년에 오스만 트르크가 비인을 함락하기 위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터키에서 통역사로 일하던 오시츠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지원군을 끌어오는데 한번 좀 나서보겠다 이래가지고 포위망을 뚫고 아주 여러 역경을 뛰어넘어서 이제 독일과 폴란드로부터 지원군을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군을 패퇴시킬 수가 있었어요. 터키군이 가고 났는데 거기에 보니까 커피 자루가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빈 사람들은 커피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오시츠키가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터키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물건이란 말이죠. 자기가 전공을 세웠으니까 저한테 그 커피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받죠. 그런데 커피가 한두 자루가 아니고 엄청나게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빨리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빈 사람들에게 터키식 커피를 이렇게 마시게 해보니까 그 커피 알갱이가 이렇게 목에 걸린단 말이죠. 이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구나. 터키에서는 잘도 마시던데 안 되겠다. 내가 이걸 팔려면 조금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헌금을 바치고 커피를 걸렀습니다. 그러니까 알갱이 없어지고 오늘 우리들이 마시는 것처럼 물만 내려온단 말이죠. 이래 가지고 커피를 걸러서 마시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사업 수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커피에다 꿀도 타고, 달콤하니까 이제 더 좋아하죠. 또 우유도 첨가하고, 나중에 이제 생크림도 이제 첨가해서 이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만히 보니까 뭔가 좀 먹을거리도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웃집 제빵사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웃집 제빵사한테 이 양 만들 거면은 저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양을 만들어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크로와상처럼 초승달 모양의 빵을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만 빈 사람들이 우리가 그 초승달을 상징으로 하는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커피 빵을 마시면서 성리의 여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커피가 뿌리 내리게 됐고, 또 당시에 전쟁하다 보니까 이 터키 사람들이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놨습니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포도밭이 다 망가져가지고 포도주 마실 수가 없단 말이죠. 환경도 또 좋았어요. 이래서 이제 조금씩 커피가 시민들한테 퍼져나가고, 그래서 1700년이 되면은 이미 빈에 4개의 카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1737년에 37개 생기고, 19세기 초 1804년에는 89개의 커피하우스가 생깁니다. 근데 이 커피하우스 숫자에는 조그만 커피바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빈에서
커피하우스가 대단히 발전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면 이제 또 빈에서 콘디토라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카페에 가보시면은 어디에나 케이크나 빵을 팔잖아요. 그래서 빵집 겸 커피하우스. 이런 어떤 카페 유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유럽 어느 지역에서나 이런 콘디토라이형 카페가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가시면은 카페의 그 테이블이 대부분 대리석입니다. 이것도 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빈식 카페가 유럽으로 이렇게 확산돼 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혹시 빈에 가시면은 카페 그리엔슈타이들이나 뭐 슈페르이나 첸트랄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맛보시고 또 크로아상 같은 빵이 곁들여진 빈식 식사를 해 보시면은 아마 여행이 좀 더 즐거우실 겁니다. 자, 이제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이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커피 문화가 그다지 발전했던 나라가 아닙니다. 상당히 뒤지 있던 나라예요. 오히려 커피보다는 초콜릿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초콜릿 문화 하면은 우리는 프랑스나 벨기에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초콜릿 문화가 초기부터 발전했던 나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도 초기에는 마찬가지로 초콜릿 문화가 지배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뒤집기가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발명입니다. 에스프레소 커피의 발명. 현재 그 이탈리아에서만 그 1년에 95억 잔의 에스프레소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커피 덕분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리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에스프레소 마키나라고 하는데 베제라라든지 시모넬리라든지 페마라든지 라침발리라든지 세코라든지 이런 등등 여러 기계들이 있는데 그것들 전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세계 에스프레소 기계 시장의 90% 정도를 밀라노나 피렌체 근처에서 생산되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거기에다 이제 커피도 여러분 혹시 라바짜라고 아시죠? 예, 라바짜 커피, 일리 커피, 그 다음에 뭐 보노미, 아시바시 이런 등등 여러 이탈리아 브랜드 커피들이 세계 시장에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굉장히 많은 양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발명하면서 이탈리아가 커피 문화의 강국으로 이렇게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스프레소 커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세계 커피 문화를 지배하는 강자로 이렇게 떠오르게 됐을까? 커피라는 것은요, 이렇게 결국 생두를 볶아가지고 그 분쇄를 해가지고 물을 통과시켜야 커피가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이제 내려보면은 천천히 오래 내리면은요, 커피의 쓴맛이나 그 떫은 맛 같은 것들이 많아집니다. 커피는 처음에는 좋은 맛들이 내려와요. 아주 섬세한 신맛이라든지 감칠맛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쓴맛이 내려오고 그 쓴맛이 불쾌한 쓴맛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떫은 맛 같은 것들이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향미를 많이 끌어내려면은 가늘게 분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늘게 분쇄하면 물이 안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커피 물을 끓여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면은
수증기는 물보다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럼 커피를 뚫고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